태키온 협회의 도기현 회장님, 스포츠 레저학 박사이십니다.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소개 해주시고. 시용무보 정배업 지무 중 탁정의 분석을 통한 건무의 동작 연구로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하셨나요? 어디서 박사인데? 연대 박사를 하셨답니다. 연대도 참 좋은 대학입니다. 다음 페이지 있나요?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보는 얘기인데, 도기현 박사님도 제가 이제 알지를 못했던 인물이신데 오늘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바쁘고 저희가 시간을 뺏는 게 어떻게 되면은 결례일 수도 있고 해서 짧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지금 제목을 이렇게 쓰면 잘 보고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쓰여 있어서 잘 모르실 텐데 종묘제례학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제 직업이 선생이라서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강의하기는 처음이라서 제가 조금 부담스럽고, 또 제가 이 강의 하게 된 것도 사실 제가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저의 이 종묘제례학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인간문화재 김용 선생님이라고 계신데요. 김용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김용 선생님 말씀 부탁으로 해서 아마 지난번에 이종숙 박사가 와서 이 종묘제례학에 대해서 강의를 여기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김용 선생님이 여기 가서도 강의를 꼭 해라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고 분위기도 모르고 그냥 제가 어쨌든 김용 선생님은 저에게는 스승님이시니까 스승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제자는 네 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스승님의 명령을 받고 온 제자의 말씀을 제가 한 15분, 20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시죠. 먼저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이 종묘제례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종묘제례학은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중에서 제1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1호고 2001년에 유네스코에서도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는 최초로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입니다. 사실 민속 문화, 탈춤이나 여러 가지 문화들도 다 모든 문화가 소중하지만 어쨌든 한 나라의 왕조의 문화는 그 민족의 어떤 모든 기술과 철학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왕실 문화는 그 한 나라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왕실에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인데,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학이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뜨려졌다라고 해서 많은 학자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이 종묘제례학은 그래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다른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일제시대 이후에 우리가 친일청산을 깨끗이 못하는 바람에 일제시대 때 좋은 자리 하셨던 분이 또 해방 이후에도 좋은 자리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제시대에 이왕직 아학부라고 있었어요. 이왕직이 뭐냐면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폄하하기 위해서 일제가 니네는 이왕이야.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왕이라는 직책이 있는, 이왕이라는 하나의 니네 직책에 불과한 이왕에서 있던 아학부야, 음악부야 라고 아주
폄하시키고 이황지가 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주로 뭐 했냐면 일본 천황을 칭송하거나 일본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었던 분들이 해방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 국악계를 이끌어가면서 그 국악을 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왜곡되었다. 그래 이걸 바꾸자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일어났는데 이미 기득권을 잡고 있던 기존의 학자들이나 기존의 음악가들이 인정할 수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못 고치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래 이렇게 엉망이 됐어 라고 화가 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렵잖아요. 이게 왜곡은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왜곡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재청에서는 일부 학자들이 자기들 밥그릇 차리려고 주장하는 것이 틀린 거 없습니다 라고 막 하면 일반 국민들은 밥그릇 싸움인가? 이거 뭐 틀린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래서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오늘 이해하기 쉽게 딱 한 부분만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이 종묘제례악은 정확한 이름은 종묘제례악가무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있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가무가 같이 있어요. 그 종합예술이에요. 음악이 펑 하고 나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위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예술 형태가 없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바로 세계문화유산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악과 노래와 춤이 있는데 춤 중에 이게 이 춤 중에 문무와 무무가 있습니다. 문무는 뭐냐면 이제 이 종묘제례악이라는 게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조상들의 문덕, 훌륭한 문학적인 덕을 기는 문덕을 기는 문신의 춤이 있고, 무공, 아주 막 전쟁하고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공적을 세운 무공을 기리는 정대욱지무라는 이런 춤이 두 가지가 11곡씩 22곡이 있습니다. 그 22곡의 음악이 연주가 되고 노래가 있으면서 11곡 22곡을 추는 것이 종묘제례악입니다. 이것이 아주 오랜 옛날 이제 중국에서도 했는데 중국은 문화혁명이 다 깨지고 없어져가지고요.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가죠. 왜? 이 우리나라만 딱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일제가 왜곡을 해서 많이 깨지긴 했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종묘제례악, 이걸 음악도 일본 사람들이 막 망가뜨려놨고 노래도 망가뜨려놨고 춤도 망가뜨려놨는데 이거 다 얘기하려고 뭐 몇 시간 걸리니까 오늘은 제 전공인 무술에 대해 있는 건무에 대해서만 딱 한 부분만 찍어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 주시죠. 자, 현행 정대협주무가 이제 11곡, 특정이라는 게 뭐냐면 정대협주무가 그 무시대 춤이 11곡이 있는데 춤마다 노래가 제목이 있거든요. 이게 세 번째 곡이 탁정이라는 곡인데 우리 동영상부터 먼저. 자, 이제 먼저 제가 이런 비판을 하기 전에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1호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정대협 주무, 우리 종묘제례악의 춤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먼저 보시고 한번 유심히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면 현재 이게 이제 무형문화재라서 지금 우리 문화재청이나 우리 국가에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거를 춤을 탁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니까. 네, 그러면 1무부터. 네, 틀어주시죠. 지금 이게 이제 그 국가에서 지정한 제가 잘못되었다고 이제 지적을 할 그.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크게 틀어주시죠. 거기 좀 꺼내야겠네. 앞쪽에서 끄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쪽 다 꺼주시면 네, 예, 나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잘 보세요. 이제. 음악이 있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좀 이게 좀 오래된 거라서 좀 영상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건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이거 춤 교재로 만들어 놓은 교재 봅니다. 이제 10주년을 막 쫙 여러 명이서 사니까 되게 멋있죠. 종로에서. 정설로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제 이렇게 좀 초라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종묘, 여러분 종묘 3가에 있는 종묘 아시죠? 그 종묘에 종묘에 그 종묘 제사를 지낼 때 8일문하고 88이 64명이 쫙 춤을 서가지고 저 음악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쫙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그 왕조를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런 세레머니를 하는 것은 세계 문화에 없거든요. 정말 멋있어요. 옷도 지금 막 색깔 휘황찬란하고 좋은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자, 선생님, 자, 아까 우리 이제 돌아가 주시죠. 자, 이제 완전히 일본 이거 이렇게 된 것도 멋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멋있거든요. 뭐가 잘못됐냐면 정대협 질문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검술춤이라고 했잖아요. 검문데 검술적인 기법이 없고 수로가 그 단어에 대한 해석도 없고 시용무보는 뭐냐면요. 이 춤을 추는 그 동작들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책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춤을 추라고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왜냐면 왕조 문화는 다 기록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시력도 아시겠지만 아카케범이나 이런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기록이 뛰어난 민족이라서 시용무보라고 현재 이렇게 춤을 춰라라고 그런 책도 있어요. 근데 그 책과도 다르게 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주시죠. 첫 번째 검무인데 검수적인 기법이 없다라고 한 건 뭐냐면 모든 검무는 검술 용법을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검을 추게 되면 제가 이제 이걸 임시 제가 하나 이렇게 우리가 간용을 갖고 왔는데 칼이 있으면 칼은 이렇게 옆으로 치면 안 아파요. 목검만도 못해요. 목검은 딱딱하니까 아프긴 하지만 칼날이 얇으니까 안 아파요. 반드시 칼날로 베어야지만 사람이 다치니까 칼은 착 잡으면 어떻게 칼날을 잘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춤을 추는 이런 밀양검무의 춤을 추는 여자들도 이 검날을 살려서 좀 춤을 추고 이제 신윤복 선생이 그린 이런 춤처럼 저기 검무는 검을 써야 됩니다. 검 쪽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움직일 때 이렇게 그냥 잡대기 들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문화재 춤이.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아니 이게 예술적으로 변한 거라서 그렇지 우리도 검무야. 근데 예술적으로 변해서 우리 그러는데 예술적으로 변해도 태권도의 비보잉 요새 태권도 비보잉이라고 그러거든요. 태권도 하는 친구들이 비보잉 춤을 춰요. 근데 비보잉 춤을 막 음악에 맞춰 추지만 그 태권도 비보잉 하는 사람들이 뭐 태권도 동작을 가지고 비보잉을 하는 거지 그냥 비보잉을 하면 그건 비보잉이지 태권도 비보잉이 아니죠. 태권도 비보잉은 막 태권도 발차기 하고 막 차면서 막 태권도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니까 태권도 비보잉인데 검무는 검순이 되어야 검무가 아니고 만약에 칼을 들고 총치듯이 막 이렇게 흔들면 그거는 검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검무는 검술적 용품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이요. 더군다나 요즘에 어떤 여러분이 밀양 검무나 해주 검무나 있는 검무를 보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칼을 이렇게 부러뜨려 놔가지고 이렇게 검이 찰랑찰랑찰랑하고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검무를 보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정대협 검무는 검기물, 그 검수를 그대로 옛날 검을 그대로 들고 아까 봐주셨죠? 검을 들고요. 왜 그러냐면 아카케범에 칼의 길이가 딱 정확히 돼서 이렇게 들고 이 검을 들고 철안하고 정확히 검을 들고 춤을 추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 정대협 춤을 출 때 세종실록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까 문덕을 기리는 문시대 춤 말고 이 무무는 병조, 지금 말하면 우리 그 국방부잖아요. 국방부에서 군인들을 뽑아서 써라. 왜? 칼을 그러니까 검무를 추는데 일반인이 하면 검을 들고 검수를 쓸지 모르니 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공을
무수라는 사람을 뽑아서 건물을 추도록 해라. 그러니까 무용인이 아니라 무술인, 검을 쓰는 군인들을 뽑아서 해라. 그래서 검무여야 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문제는 검술적인 기법이 없다라는 검문제가 지금 현재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요. 다음이요. 두 번째 문제는 정대협 주무가 검무임에도 불구하고 검술적인 기법이 없다는 건 여기서는 나오는데 뭐냐면 저는 검술을 쓸지 모르니까 아까 보면서 이런 동작들 전혀 검에서 쓸 수 없는 동작들 이런 동작들 이렇게 하고 있는 동작들 여러분들 검술을 배울 때 하늘 길이 치면 키가 한 3m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는 이상 이런 동작들은 필요가 없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 검술의 기법에 맞지 않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하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하견은 넓게 뿌리를 하예요. 그래서 어깨에서 넓게 뿌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신의 축을 보면 하견이라는 동작이 나와요. 하견은 뭐냐면 이렇게 어깨에서 이렇게 뿌리라고 했는데 양수 하견을 하면 하견은 이렇게 하고 양수는 양수로 하견을 하는 뜻이거든요. 이건 하견, 목을 앞에서 목을 벨 때 하견, 양수하견 두 손을 잡고 양수하견 이렇게 하는 차이가 있는데 이 양수하견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검술적으로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수로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는데 수로가 뭐냐면 아까 그 시용무보라는 책에 그 검술 이름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다 있는데 여기 보면 뭐 견파, 괴자수 이렇게 다 이름이 49개를 세종대왕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만들어놨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신체에 있는 가슴 이런 방향, 동명사 움직이는 방향에서 세종대왕이 이 49개의 우리 검술 용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 저는 다음에 좀 들었어요. 해석을 못하니까 동작을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전복, 점할점자, 배복자예요. 그러면 검술을 알면 전복 그러면 전복 이거예요. 점할점자, 배복자, 전복. 앞에다 검은 이거예요. 그런데 검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전복하는 우리 문화재 책축 어떻게 전복이 이거예요. 이거는 뭐 칼을 들고 이 점할점하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이건 전복이요. 그 다음에 또 인흉, 잡아당길 인, 가슴흉, 가슴으로 잡아당기라 그러면 칼 들을 때 딱강 하고 막 인흉이에요.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인흉 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 칼 동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점술이라는 건 뭐냐면 점할점자 무릎슬이에요. 그러면 무릎을 점해라. 그러면은 칼 들을 때 땅 하고 팔을 들여서 점할점자 무릎슬에서 딱 점술해서 막는 거예요. 상대가 밑으로 들어온 칼을 땅 하고 막는데 여긴 점술을 하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그랬지만 잘 보세요. 로봇 춤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이 문화재청이 얼마나 답답한 분들이냐면 라바누테이션이라고 1928년도에 헝가리의 라반이라는 사람이 춤 동작을 이렇게 글자로 표현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그 라바노테이션이라는 표기법이 있어요. 그게 비디오가 없던 시절에 글로만 이렇게 써가지고 춤 동작할 때 뭐 이렇게 뻗어라 저렇게 하라를 동작 글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용무보는 그보다 500년 앞서서 세종대왕이 우리 몸과 이 방향을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복 하면 검을 전혀 이해 못하면 안 되지만 검만 이해하면 전복, 추전, 밀추자 앞전자, 추전, 예? 뿌리를 하자, 어깨 견자, 어깨에서 뿌리라, 하견, 어깨에서 접어라, 절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한자를 썼잖아요. 근데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감히 외국에서 상상하지 못한 뜻이 있잖아요. 검술을 이해하고 한자를 알면 바로 49개 동작을 바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을 500년 전에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음이요. 다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화재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시용무보라는 그 책에 있는 한자로 다 동작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바노테이션은 아주 좋은데 우리나라 거는 그저 그냥 뭐 자세만 나열을 해야지 뭐 별로 이거는
의미가 없어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문화를 세종대왕이 시용문화를 좋은 채로에 잘 그림을 그리면서 한자 용어로 다 만들어놨는데 문화재 책이 이 책은 가치가 없어 라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500년 전에 라발레테이션보다 물론 조금 원시적이긴 해요. 왜? 그러나 500년 전에 세계 최초로 한 글자로 그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전혀 이해 못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전복하면 전복 이러고 있고 점수하면 점수를 이러고 있는 이상한 동작이 나오는 거다 하는 거. 그래서 검술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용무보라는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책이. 그럼 그 책에 이렇게 하피용, 전복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대로 춤을 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재들은 이렇게 춤을 춰요. 그러니까 책이 있으면 일단 책대로는 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책대로도 안 추고 여기는 28개 동작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21개 동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서 지금 화력, 거경, 이렇게 이것들 하면 되는데 그냥 자기네가 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몰라. 왜 모르느냐? 일제시대 때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그분은 죽었어. 제자들이 몰라. 우리 스승이 이렇게 하래. 그러고는 책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거견A 가 그게 있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뒤 앞쪽 가는 게 보세요. 아니요 뒤를 해서. 자 여기 뭐냐면요. 이게 바로 시용무보라는 책이에요. 그림 다 있잖아요. 어떻게 추라고. 그리고 한자가 다 있어요. 어떻게 추라고. 이 책이 있단 말이죠. 조선시대에 만든 책이. 이 책이 있는데 선생님 다시 뒤를 봐주세요. 여기에 그림을 보면 여기 거견A라는 게 있는데 이 책이 보면 아까 거견A는 들것자 어깨겠죠. 거견 어깨로 들어서 웨이 바깥으로 휘둘러라. 바깥에자 휘두르는 휘자에서 거견웨이 자면 왼쪽으로 거견웨이 좌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주는 칸을 땅 막아내라는 뜻이에요. 그 거견웨이 자 3번 있죠. 근데 여기는 거견웨이를 또 자기네 만든 말도 줄여서 용어에 줄일 수 있어요. 거의라고 줄인 건 괜찮은데 한 번밖에 안 돼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아까 다시 시험목을 넘어가 보세요. 이 사람이 그 거견A라는 동작을 거견A 세 번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거견A 한번 했다가 음악이 쭉 흐르다가 다시 와서 또 거견A 했다가 또 다시 와서 거견A 했다가 그렇게 하니까 세 번 그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리려는 말이 없으니까 거견A 할 때 그냥 여기서 거견A 하고 이 음악이 흐르면 계속 있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거견A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를 왜 똑같은 걸 세 번이나 써놨지? 그러니까 한 번으로 묶어가지고 거견A라고 해서 그냥 서 있어요. 서 있는 다음에 보세요. 거견A, 양수하견 좌예요. 그럼 뭐냐면 땅 세 번 맞고 쫙 목을 베는 얘기예요. 그러면 칼을 거견A 하고 다시 이쪽으로 목을 베려면 일로 빼서 이렇게 해야지 양수하견 좌가 되는데 현재 보내시면 거견A 서기 있다가 양수하견 좌. 이런 정도 있죠. 힘내. 네. 이렇게 바보춤이 되었다. 뒤로 넘겨. 네. 그래서 이 현행 지금 그 종묘 제례학이 우리나라 문화재 1호이고 세계 문화유산인데도 불구하고 검술적인 기법도 없고 그 시용무보에 나와 있는 책에 대한 그 동작의 해석도 안 되고 이 시용무보에 대한 기록되어 있는 동작도 하지 않고 완전히 엉망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 춤만 엉망이 아니라 노래는 더 엉망이에요. 가사도 일본 사람들이 다 바꿔놨어요. 왜? 거기 보면 막 우리나라 왕을 칭송하고 그러면 니네 왕이 뭐 훌륭해. 다 바꿨어. 지낸식으로. 그래서 가사를 바꿨는데 그대로 또 불러서 또 문화재가 되고. 악보도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하고. 다 악보도 있는데 다 해놓고 이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문화재청에서 얘기하고 막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그 우리 김영삼이라는 선생님이 말해서 한번 문화재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했어요. 얘기하면 한마디도 반박할 수가 없죠. 제 이 얘기에.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 방법은 그냥 씻기, 연락하라. 예. 그러니까 공무원, 제가 볼 때는 뭐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다 싸잡아서 비판하면 안 되지만 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에 계신 분들은 이걸 잘못 손대면 시끄러우니까 손을 안 대는 겁니다. 틀린 줄 알죠. 일반 국민들은 왜곡되었다 해도 뭐가 왜곡되었다는 거에서 잘 모르니까 얘기 안 하고, 아는 사람들도 이미 이 일제시대에 왜곡된 종묘 재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거나 교수하거나 무용단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가짜였네? 잘못됐네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제가 이렇게 발표하면 한마디 제가 그래서 이거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박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게 뭐냐면 제가 무용학계지나 학술지에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 그래서 제 얘기 뭐냐면 잘못됐으니까 고치면 되는데 왜 안 고치느냐? 자기가 배우기가 싫은 거죠, 새롭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들이 이제 요 이렇게 검술적인 기법도 있고 수로도 해석이 되고 그 시용부에 있는 책대로 한 것을 우리 그 90 드신 연세 되신 그 김용 선생님이 하시는 문장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추는 거예요. 그 원래대로 한다면 아까 그 로봇 춤이 아니라 아까는 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안 보인다. 저지난주에 오셨던 김영선 씨. 예. 김 선생님이 이게 80 몇 세 때 찍으신 거예요. 아까 그 춤을 똑같이 제대로 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보 소리 좀 크게 해주죠. 예. 전보 소리가 이게 치는 거지. 견파 목을 어깨에서 뿌리고 앞에서 절견, 앞에서 그래서 하견, 화력차, 화력하고 또 거견 어깨 높이로 들고 거견. 여러분, 이분이 이 영상이 되게 소중한 영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추는 분이 이분밖에 없고요. 인간문화재신데 딱 검날 살아있고 검술 점술 하면 검술 용어들은 점술 거견에 맞고 다시 돌아왔다가 거견에 칼을 세 번 맞는 거. 거견에 이제 아까 3번 있었어요. 거견에 쭉 맞고 양수하견 앞으로 쭉 자기 목을 대고 다시 내리치는 전보 마지막 동작입니다. 쓸상내 무릎 위로 안에서 바깥으로 휘둘러라. 네. 다시 목을 잘라서 양수하견하고 전보.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의 큰 의미는 뭐냐면 정대협 지부를 바로 찾는 것도 있지만 여기 지금 검술 용어 보신 분들은 동작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조선 왕조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중에 검술하시는 분들도 다 일본 외색 검도가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검도라고 하시는데 일본 애들 딱 써가지고 그래서 사무라이 검도를 가지고 뭐 우리 거다라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옷도 심지어 옷도 학가마 입고 옷 자체가 그냥 일본 학가마여서 제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일본 그 친구 무술하는 친구가 한국에 와서 그거 운동하는 거 보더니 막 웃으면서 야, 니네 되게 웃긴다 그러더라고요. 왜 했더니 그거 왜 우리 거 같고 니네 거다 그래서 야 뭐 저 사람들이 우리 거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그럼 네가 일본에 왔는데 우리가 한복 입고 상투 틀고 움직이면서 일본 전통이야 전통 무술하면 안 웃기겠냐 그런 거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니네 지금 학과가 입고 일본 옷 입고 우리 거라고 우기고 있잖아. 웃겨 우리는. 그래서 제가 되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대협 검술은 정대협 지무로서 그러니까 종묘 재래학으로서 가치가 높지만
우리 한국 검술 용어도 이렇게 줄 수 있는 되게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 얘기 결론입니다. 질문으로 결론했습니다. 예, 그 제가 저기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공부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40년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30년 근무를 하고서 퇴직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저기 퇴직자 모임 회장을 할 때 김영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아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인연이 있냐면 외국에서 귀빈들이 오시면 예. 그 코리아 하우스에서 예. 극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극장에서 이제 이런 종묘제약이 나오는 것을 공연을 통해 가지고 예. 협조를 할 때인데 급히 예. 외무부 장관실이나 청와대에서 연락이 오면 예. 그 제가 과장인데 예. 그 잘 준비가 안 되잖아요. 예. 내일 가실 손님은 오늘 저녁에 좀 예. 식사 후에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이제 김용 선생한테 부탁해서 장학과장 때 예. 많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 제가 신세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예. 그래 와서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우르시더라고요.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황병기 예. 황병기 씨가 아는데 예. 그분이 그때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문화재 등재 예. 민간 추진위원장 중에 한 분이었대요. 네. 근데 그분만은 어디다가 기록에 이것은 저 전통이 아니고 예. 뭔가 그 저 변형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남겨야 이제 그 되는데 네. 그런 거 없이 해서 막 우시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감복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모신 건데 요 종모 재래하기 여기래 종모 지금부터 하실 일이 뭐냐면요 돈을 많이 버세요. 버셔가지고 외국에 종묘 재래학에 지금 관련되는 거 예. 이런 것을 그 저기 광고를 통해서 한국에 와서 배워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저 유네스코에도 저 기고를 하고 그리고 외국의 무용계에도 기고를 하고 우리 문화재에서 안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러려 그러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무슨 협회인가 계시던데 거기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예. 그 반드시 외국의 무용의 전문가들이 이거 보면 금방 압니다. 예. 예? 검을 한 사람 검객들 예. 그리고 펜싱하는 사람들 보면 금방 알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외국 사람들 오히려 국내에서는 안 되니까 예. 와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외국 잡지에 외국의 그 전문지에 저 게재를 해가지고 유네스코에서 아예 한국의 그 1호로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됐다는 종묘 재래학의 건무, 예. 그 음악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외국의 학자들 양성을 해가지고 그럴 정도의 재단을 만드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National Endowment for Humanity 미국 같은 데 있어요. 예. 그런데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탈북민들이 와서 여기서 강연을 하거나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은 전부 내셔널 인다우먼트 포 데모크라시 그 거기에서 40만 원씩 그 강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미대사관 이런 데도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안 한다 그러면 예. 그런 식으로 해외 유네스코에 저 신청을 하면 그런 돈이 있어요. 자, 서정환 차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윤필환 씨 이거 올려주시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오늘 발표해 주셨던 안창한 저 안 박사님 예, 앞으로 그 나오시고요. 사진 찍는 거 우리 저 잠깐만 나오세요. 예. 앞으로. 예. 막 그래.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최고모님, 진총재님 앞으로 다 오세요. 잠깐만 나와요. 다 나오세요.